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간호법 관련 내용입니다. 간호협회가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건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 전체까지 갈등의 불로 번진 간호법입니다. 저도 이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잘 판단이 좀 안 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핫한 법률 쟁점을 몰고 다니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법조계의 쾌도남마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확실하게 한번 이 내용 좀 명쾌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 뉴스에 이제 간호법 얘기가 한참 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네네. 신문 기사를 읽어봐도 사실 쟁점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헷갈리고 그런 상태고, 이 간호법 자체가 왜 진짜 필요한지, 또 정말 필요한지, 또 안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말이 맞는지, 뭐 그것도 사실 구분이 좀 잘 안 됩니다. 네네. 보건전문대학원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보건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예. 거기 계셔서 그 안에서 아마 논쟁이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간호법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런 법들로 요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어떤 직종에 따라서 따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이 필요합니까? 독립의 필요성. 이제 그게 좀 쟁점일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제 하여튼 뭐 그건 설명해 되는 알겠습니다.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의료 행위랑 별개의 간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네. 의료법상 일단 문제가 살짝 있습니다. 뭐냐면 예.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간호 행위, 예.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예.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진료의 보조, 의료행위잖아요. 예, 이건 예. 보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서. 네네네. 그런데 간호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의료법에 이미 써 있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간호행위가 뭔지 의료법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간호가 법적 개념이 아닌 거군요. 예, 법적 개념으로 들어오질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지역복지시설 같은 데서 일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압, 혈당 체크를 못했어요. 이건 간호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다. 예. 근데 사실 혈압, 혈당 체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의료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개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가 막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간호법의 필요성은 뭐냐면 이제 간호행위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간호행위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떤 규율을 받아야 되고 이걸 이제 법으로 따로 정하자. 이게 이제 간호법의 어떤 주된 취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이제 의료인, 의사죠. 네.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간호 행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 행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PA라 그래서 네네.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예. 간호사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PA 선생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간호사면서 수술을 직접 집도를 하거나 바로 옆에서 돕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거의 한 10,000명 됩니다. 엄청나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PA들이 없으면 그 지역 어떤 정형외과 이런 데가 거의 못 돌아갈 수준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법으로 지금 규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위법한 행위인 건 맞죠?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인데 관행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고. 이게 없으면 사실 안 돌아갈 정도로 관행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이제 그러다가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예. 책임을 불법 행위를 했다 이래가지고 엄청 크게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지역이라든가 분야별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메우고 어디는 또 메우면 안 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하자는 게 간호법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참 이제 박기태 변호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이게 쟁점이 왜 이 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막 시위까지 붙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쟁점 법안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인지 네. 이제 그 이유를 아직 좀 선명하게 일단 저는 좀 납득을 못한 것 같고 네. 저와 같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더 좀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지금 제가 취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안을 다 읽어보면 법조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읽어봐도 예. 이해를 못하는 게 간호법 요번에 이제 지금 거부권 행사한 그 간호법 내용을 보면 예. 사실상 의료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럼 법을 왜 만듭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첫 번째, 그럴 거면 뭐 하러 만드냐? 1번. 예, 예. 2번은 아니 근데 왜 반대를 하냐? 어차피 이미 다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간호법 원문이 이렇게 된 게 예.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다툼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간호법 원문만 보면 예. 이게 문제될 여지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 법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상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표면상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 의협에서는 이런 문제를 삼아요. 1장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란 말이 들어갔다는 걸 문제 삼아요. 지역사회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지역사회란 말을 해놓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냥 간호센터 이런 걸 차려서 의사 없이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 없이 예,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있는. 의료기관 개설을 간호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호협회에서는 아니 그건 목적이다. 목적에 지역사회 지금 일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다. 예. 목적에 그렇게 써 있는 거고 뭐 의료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게 전혀 없는데 예.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실질적인 이유는 예. 법에 예. 개정보다 제정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되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예. 그러니까 간호협회 이런 쪽에서는 일단 제정만 되면 개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개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역할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뭐 간호조무사협회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만 가지고는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아니 이게 개정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예. 결국 뭐 그 안에 인테리어가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오픈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내부의 실질적인 이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현재 지금 결국은 이 모든 돈들을 우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부분 이제 그렇죠.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보험 수가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걸 받아가는 주체들은 의사나 의료기관 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밥숟가락이 하나 얹어지는 게 사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간호기관, 간호사, 간호기관이 지금은 주체가 아닌데 예.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 현재 그 굉장히 제한된 이 수가를 받아가게 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의사 쪽에서는 보는 거고 예. 또 간호사 쪽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예. 뭐 지금 너무 사실 뭐 문제가 많잖아요. 막 3교대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거를 좀 금지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간호법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예. 사실 주된 쟁점은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커지느냐. 의료 수가 시스템에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